안녕하세요. 환경화학 임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6장 온라인 수업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완충 용액과 그리고 용존 산소, 그리고 용존 산소에서 산소 전달 속도의 계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충 용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완충 용액이라는 것은 정의에 의하면 산이나 또 염기를 어떤 용액에 우리가 추가하더라도 그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 즉 pH가 크게 바뀌지 않는 용액을 우리가 완충 용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완충 용액이 왜 필요합니까? 어떤 화학 반응이 있을 때 또 화학 반응에서 우리가 어떤 물질 A, 어떤 물질 B를 첨가할 때 그 pH가 급격하게 바뀌지 않도록 컨트롤하고 조절할 필요들이 여러 가지 실험들에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pH가 크게 바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완충 용액이라고 하는 용액을 우리가 제조를 하게 됩니다. 자, 완충 용액을 만들 때는 산 완충 용액이라는 것은 산, 즉 pH 7 이하죠. 산 영역에서 우리가 외부의 어떤 용액을 가하더라도 pH가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 그 용액을 산완충액이라고 합니다. 자, 산완충액은 약산과 그리고 그 약산의 짝염기로서 제조를 합니다. 자, 완충용액에 대한 우리 자세한 설명과 그리고 식유도는 2학년 물리화학 수업 전공 필수 과목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자, 환경화학 시간에는 산완충액의 기본 개념과 그리고 산완충 용액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식이 있는데 그 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적용하는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산완충액을 만들 때는 약산과 그 짝염기의 염이라고 했는데 먼저 보시게 되면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약산입니다. 그렇죠? 약산의 정의가 뭡니까? 약산의 정의라는 것은 아세트산을 물에 녹였을 때 100% 다 녹는 게 아니라 100% 중에서 약 몇 프로, 굉장히 적은 부분만 이 수소이온이 용해되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약산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산이라고 하는 정의는 어떤 물질이 여기 H+, 즉 수소이온을 방출한다면 그 물질은 산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H+ 이온을 보는 바와 같이 해리를 시키죠. 이것을 우리가 산이라고 하고 산에서 H가 이렇게 떨어져 나온 이 부분을 우리가 짝염기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짝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CH3COO- 아세트산 이온이 짝염기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짝염기의 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짝염기를 포함하고 있는 염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얘기를 하죠. 자, 요겁니다. 자, 보세요. CH3COONA라고 하는 것은 아세트산 이온 CH3COO- 그 이온과 나트륨, 소디움, Na+ 이온이 두 개 합해져 있는 이온성 화합물입니다. 이러한 이온성 화합물을 우리가 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염 같은 경우는 물속에 들어가면 완전 해리가 됩니다. 완전 해리라는 것은 CH3COONA가 만약에 100개가 있다고 하면 물속에 들어가면 CH3COONA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아세트산 이온과 Na+ 이온으로 완전하게 해리가 된다는 것이 염입니다. 자, 그래서 완충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바와 같이 약산과 그리고 약산의 짝염기의 염, 이 두 가지 물질을 함께 혼합을 해서 제조를 하는 것이 완충용액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완충용액의 역할을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자, 아세트산과 그리고 요 짝염기의 염, 두 가지 물질을 같이 넣으면 물속에는 어떤 화학종이 존재할까요? CH3CONA 같은 경우는 물속에 들어가면 완전 해리되기 때문에 이 염 물질은 물속에 더 이상 존재를 하지 않죠. 어떤 물질이 존재합니까?
이물질과 그리고 이물질 두 개로 정확하게 해리가 되어서 존재를 하겠죠. 이에 반해서 아세트산 이온 같은 경우는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물속에 들어가면 약산이기 때문에 아세트산 그 자체도 존재를 하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세트산 이온 그리고 H 플러스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같이 공존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외부에 산이 첨가하게 되면 산이라는 것은 H 플러스죠. 뭐 어떠한 형태의 산이든 산이 첨가하게 되면 자, 여기 H 플러스라고 하는 요 산이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외부에서 여기 있죠.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요 H 플러스 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pH가 낮아지게 되죠. 자, 그런데 자, 물속에는 요 아세트산 이온, 요 CH3COO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 물질이 이미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물질이 결합을 해서 물속에 기존에 있던 CH3COOH 아세트산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속에 기존에 있던 요 아세트산의 농도가 증가를 하고 H 플러스 이온의 농도는 증가를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H 플러스를 넣더라도 보시는 바와 같이 수소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고 다른 말로 pH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완충 용액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산이 아니라 염기를 한번 첨가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물속에는 또 이런 물질, 또 이런 물질, 또 이런 물질, 이런 물질들이 물속에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염기라고 하는 것은 OH-죠. 자, OH-가 이렇게 외부에서 투입이 됩니다. 자, 외부에서 투입되면 물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요 아세트산, 요 농도가 요 OH-와 결합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세트산 이온과 그리고 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아세트산 이온도 물속에 이미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투입된 OH- 염기가 물과 함께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요 아세트산 이온의 농도만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즉 OH- 이온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pH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완충 용액의 작용 기작에 대해서, 작용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산완충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pH 5 또는 뭐 pH 4 그 정도의 pH를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때는 그 pH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완충 용액의 pH 계산입니다. 자, 먼저 약산이 있습니다. 자, 약산에서 CH3COO-, 자, 이 물질이 짝염기라고 했죠. 자, 이 반응은 약산의 반응이고, 그리고 이 약산의 짝염기, 짝염기의 염은 보는 바와 같이 CH3COONA, 자, 이것은 염이기 때문에 물속에서 완전 해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평형상수에 관계된 식은 어떤 걸까요? 자, 평형상수가 있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평형상수가 있다는 말은 완전 해리되는 물질에 있어서는 평형상수가 존재하지 않죠. 즉 부분적으로 해리될 때 그때 평형상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물질의 요 아세트산의 평형상수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Ka, 자, 이 항을 H 플러스의 관계식으로 정리를 하면 왼쪽 오른쪽 바꾸면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주면 이게 다른 말로 pH죠. 자, 그러면 요 오른쪽에 있는 항을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주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로그 Ka 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pH는 여기도 마이너스 로그 항이기 때문에 pKa로 우리가 간략하게 나타내고, 자, 그러면 이쪽에서 보게 되면 CH3COO- 분해 그리고 요 아세트산 농도로서 pH가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요 식 2번에서 요 염이라는 것은 물속에 1몰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1몰이 들어가면 용해되고 나면 CH3COONA는 물속에 더 이상 존재를 하지 않죠.
대신에 뭐가 생깁니까? 요 아세트산 이온의 농도 1몰이 생기고 또 소디움이 1몰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여기에서 이 농도랑 두 개가 어떻습니까? 동일하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아세트산 이온의 농도는 뭐 어떤 농도와 동일합니까? 투입된 염의 농도랑 동일하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요 짝염기의 염의 농도와 동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식을 나타냅니다. pH는 pKa. 자,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요 pKa는 어떤 pKa입니까? 요 약산이죠, 약산. 약산의 pK를 얘기하는 거죠. 요 약산의 pKa 그리고 로그항에다가 저 위에는 산이죠. 산이라는 거는 요 약산을 얘기하고 요 염기라는 거는 어떤 게 염기입니까? 요 짝염기 이거죠. 짝염기의 농도니까 그 농도는 결국 뭡니까? 요 우리가 투입한 염의 농도랑 일치하죠.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로그항의 염기분의 산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것 기억을 해주세요. 자, 문제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CH3COH와 그리고 CH3COK 두 물질로 구성된 pH가 5인 완충액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비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계산을 한다고 하면 간단합니다. 자, 앞서 했던 이퀘이션에서 pH 값을 5를 넣어주고 pKa는 둘 중에 어떤 겁니까? 자, 이거는 염이고 자, 이거는 약산이죠. 자, 여기의 pKa는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은 아세트산의 pKa겠죠. 이 pK 값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쓰고 자, 여기서 염기분의 산이라고 했죠. 산은 자, 위에 거 그리고 투입되는 염은 요 밑에 염기의 농도는 요 투입되는 짝염기의 염의 농도랑 같다라고 했죠. 자, 그렇게 되면 투입되는 아세트산의 농도와 요 염의 농도를 비율을 잡아내면 1.8이 나옵니다. 자, 이 정도의 농도 비로서 물 속에 용해를 시키면 그 용액의 pH는 5가 되고 그 pH 5인 그 완충액은 외부에서 산을 넣거나 외부에서 OH를 넣거나 하더라도 pH가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 완충 용액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용존 산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존 산소의 정의는 수중에 녹아져 있는 용존되어 있는 산소량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용존되어 있는 산소량이라는 것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평형 상태의 농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가역적인 즉 A에서 B로 가는 또는 B에서 A로 가는 가역적 반응에서 정반응과 그리고 역반응의 반응 속도가 같은 그 상태를 우리가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거는 용존 산소의 농도라는 것은 대기에서 산소의 분압에 의해서 물속으로 녹아져 들어가게 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서로 가역적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래서 산소가 물에 녹을 수 있는 최대의 농도, 즉 용해도에 의해서 제한된 상태의 농도라는 것,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유기물의 생물학적 분해의 중요한 지표죠. 왜냐하면 호기성 미생물은 산소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분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DO가 증가하게 되는 요건은 유기물 함량이 낮을수록, 즉 유기물 함량이 많으면 유기물 때문에 유기물이 산화에 필요한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에 녹아져 있는 산소 양이 적어지겠죠. 또 오염도가 낮을수록, 또 조류에 의한 동화작용이 왕성할수록 그렇겠죠. 동화작용이라는 것은 무기탄소로부터 미생물이 미생물 바이오매스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이때 산소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DO는 낮의 증가 외에 요 빛이 동화작용에 쓰이기 때문에 그 관계로 낮에 증가하고 또 수심이 얇고 유속이 빠른 곳, 왜냐하면 유속이 빠르고 수심이 얕으면 대기에 있는 산소가 잘 혼합되어서 물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산소의 용해도는 순수한 물 20도씨의 포화 용존 산소량이 8.8 ppm,
이라는 것, 이 정도 데이터는 기억을 해주세요. 0도씨에서는 한 14 정도. 산소가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조건은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고, 여기 보는 것처럼 포화 용해도를 보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산소 분압이 높을수록, 즉 산소 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물속으로 더 잘 용해되어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용존산소에서는 요 산소 전달 속도라고 하는 식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식은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 식을 우리가 실제로 미분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풀지는 않습니다. 즉 dt분의 do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요 산소의 변화 속도죠. 여기서는 알파와 요 베타가 상수라는 것, 그리고 KLA 값은 산소 전달 개수입니다. 알아두세요. 단위 기억하시고, 그리고 dt분의 do는 시간에 따른 용존 산소 농도의 변화, 그리고 시간이기 때문에 분모에 시간이 있고 농도이기 때문에 여기 미리그램 퍼 리터가 존재를 하는 거죠. 단위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CS는 포화산소 농도고, 또 C는 물속의 용존 산소 농도입니다. 즉, 특정한 온도일 때 그 물에 녹을 수 있는 최대의 녹을 수 있는 산소의 양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게 포화산소 농도죠. 자, 그 포화산소 농도는 정해져 있고, C는 현재 녹아져 있는 산소의 농도, 그 두 개의 값에 따라서, 그리고 상수의 값에 따라서 산소 전달 속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식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20도씨 온도가 주어지고 DO 공급량이 이렇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단위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요 미리그램 그리고 리터 퍼 데이. 자, 이게 용존 산소 농도 변화, 즉 다른 말로 하면 산소 전달 속도라는 것. 자,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DO가 항상 5mg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면, 자, O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O는 여기죠. C죠. 이거죠. 포화 농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농도죠. 이 강의 산소 전달 개수. 자, 이때 산소 전달 개수는 뭘 찾아라는 겁니까? 요 KLA. 요걸 찾아내라는 거죠. 자, 미분을 해서 풀지는 않고 요 산소 전달 속도를 포화 농도 기억하고, 그리고 현재 농도, 그리고 KLA 요 값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하면 KLA 상수값은 간단하게 계산이 되죠. 자, 두 번째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식을 씁니다. 자, 어떤 물이 있으면 물이 동일하다는 것은 그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물이 동일하다면 그때 쓰이는 알파와 베타의 값은, 상수값은 동일하게 됩니다. 자, 어떤 물의 수중 용존 산소 농도를 10에서 4로 낮출 경우에 이때 산소 이전 전달 속도는 어떻게 달라지나? 자, 그러면 같은 물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를 우리가 무시를 해도 상관은 없겠죠. 또 같이 넣어줘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 DO가 10ml라는 것은 현재 농도가 10이라는 거죠. 그리고 포화 농도는 10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두 개씩을 하면 12, 10, 또 그리고 12, 4 계산을 하면 dt분의 do, 산소 전달 속도가 몇 배 더 빠릅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면 4배가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같은 KLA는 이렇게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산소 전달 속도, 자, 요 식은 여러분들이 간략한 식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의 상수값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게 어떤 원리입니까? 자, 물속에 녹아져 있는 현재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산소가 더 잘 녹아져 들어간다는 거죠. 이 다른 말로 하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배가 고플 때, 그리고 우리가 배가 부를 때, 우리가 빵을 먹는 속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배가 고플 때 우리가 빵을 먹는 속도가 굉장히 더 빨라지죠. 그리고 배가 부를 때, 이미 배가 많이 부르면 빵을 먹는 속도가 떨어지겠죠. 자, 그런 의미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산소 전달 속도입니다. 속도는 현재 녹아져 있는 DO의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네, 수고했습니다.